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카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입 캠핑카를 타고 있는 오너이고 수입 캠핑카를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국산 캠핑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국산 모터홈들을 많이 리뷰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리뷰들을 하면서 국산 모터홈이 가진 분명한 장점과 수입 모터홈들과의 차이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느낀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낀 점들을 나누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의 차이점에 대해서 총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아웃, 세 번째로는 만듦새,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고 그 다음으로는 옵션, AS,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주제는 베이스 차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의 가장 큰 차이는 베이스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베이스 차량과 관련해서는 클래스 C와 클래스 B로 나눠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클래스 C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클래스 C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차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포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의 차량들에서는 이베코 데일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영역에서는 르노 마스터라든지 요즘에는 현대 스타리아 등도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포드 트랜짓, 피아트 듀카토와 같은 차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클래스 C의 베이스 차량으로서 적합한 차량이라고 얘기한다면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허용화중을 가지고 캠핑카 제작이 쉬운 차량이 분명히 클래스 C에 적합한 차량일 텐데요. 국산 캠핑카에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 차량들을 살펴보면 포토와 봉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격대가 1,800만원에서 1,900만원대고 이 차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허용화중이 제가 아는 바로는 3.5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캠핑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베코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략 6천만원 선이 되고 허용화중은 7.2톤 가까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 둘 사이가 가격 차도 상당히 크고 허용화중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차량들을 살펴보자면 르노마스터라든지 스타리아 같은 차량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전체 허용화중이 3.5톤 가까이 되고 가격대는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와 허용화중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들이 캠핑카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포터 차량 사진인데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는 이 모습대로 출고가 되게 됩니다. 캠핑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합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를 제조한다면 이 앞부분만 남기고 이 뒷부분을 완전히 잘라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캠핑카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차량들로 캠핑카를 제작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뒷부분을 잘라내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차량을 잘라내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차량의 강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명히 국내 제조사에서 많은 보강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국내 제조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이베코 데일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베코 데일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샤시캡 또는 컷어웨이 차량들을 이베코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쪽에 운전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뒷부분은 캠핑카 캐빈 부분을 제작해서 바로 올리면 되게끔 이렇게 차량들이 제조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시캡이나 컷어웨이가 제공이 되게 되면 캠핑카 제조사 입장에서는 뒷부분을 잘라내는 작업도 필요가 없고 차체 강성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서 이렇게 샤시캡이나 컷어웨이 방식으로 차량이 공급되는 것이 이베코 데일리가 유일한데 이 차량은 가격대가 너무나 높고 허용
허용화중이 7.2톤이나 되기 때문에 일반 3.5톤 차량과 7.2톤 사이의 갭이 너무나 커서 적당한 허용화중을 가지고 있는 4톤이나 5톤대의 차량들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차량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포드의 상용차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해외 제조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드 트랜짓의 커더웨이와 샤시캡 차량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가격대인데요. 보시다시피 32,540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옵션을 더한다면 금액이 추가되긴 하겠지만 이런 커더웨이 차량이 3만 불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 200호 데일리가 6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커더웨이 차량의 상세 사양에 들어가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GVWR 부분인데요. 차량의 허용화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9,500파운드에서 많게는 10,000파운드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톤 단위로 생각해보면 4.3톤에서 4.5톤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해외 제조사들은 캠핑카를 제작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포드 트랜짓과 같은 차량을 3만 불대에 살 수가 있는데요. 해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허용화중이 국내 차량의 3.5톤 정도가 아니라 4.3톤, 4.5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카를 제작하기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적당한 허용화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제작하기 용이한 차량이 허용화중도 좋을 뿐 아니라 가격까지 좋기 때문에 캠핑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좋은 가격에 적당한 허용화중을 가지고 있는 샤시캡이나 커더웨이 차량이 공급될 수만 있다면 국내 제조사들도 정말 캠핑카를 제작하시기에 용이하고 좋은 차량의 가격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실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샤시캡이나 커더웨이 차량을 만든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을 많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성도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공급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포드 트랜짓이나 피아트 듀카토의 샤시캡이나 커더웨이 같은 차량들을 가지고 오기에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국내에서 배기가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상승하게 돼서 경쟁력들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됐던 어떤 수입사가 됐던 이렇게 캠핑카를 제작하기에 용이하고 적당한 샤시캡이나 커더웨이 차량이 많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후에 이런 상용차에서도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면 배기가스 인증 등에서 자유로워져서 국내 제조사들도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베이스 차량들을 손쉽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B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격과 실내 폭과 운전 편의성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다양성 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은 아무래도 르노 마스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 가격이 3천만 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실내 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765mm입니다. 실내 폭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여드릴 해외 제조사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00mm 후반대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거의 10c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폭에서 10cm 차이가 나게 되면 길이 방향으로 그만큼의 폭이 계속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마스터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동 차량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은 현대 솔라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천만 원 중반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실내 폭 같은 경우에는 1806m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800mm 후반대 해외 제조사의 차량에 대비한다면 조금 좁은 폭이기 때문에 캠핑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약점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라티는 좋은 옵션 사양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기에 분명히 편리한 차량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폭이 좁다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제조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포드의 상용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벤 타입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을 보시면 36,745불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옵션이 들어가면 조금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국내 제조사의 차량들 대비해서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포드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적당하지만 키 자체가 1784mm라서 솔라티보다도 좁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클래스 B로 제작하게 되면 실내 공간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B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해외 제조사 차량은 분명히 피아트 듀카토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찾기 힘들어서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영국에서 판매 가격이 27,000파운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 가격으로 변환해 보자면 시작 가격이 4,350만원 정도부터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는 실내 폭이 1870mm 정도 돼서 그 어떤 베이스 차량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실내 공간이 넓다고 해도 이렇게 각져 있게 되면 윗부분은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실내 구조라서 캠핑카를 제작하기에 정말 용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실내 폭이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클래스 B 차량으로서 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해외 제조사들이 국내 제조사 대비해서 클래스 B 베이스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피아트 듀카토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피아트 듀카토가 이렇게 있고, 다양한 휠 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길이, 그리고 다양한 높이로 차량 주문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솔라티는 단일 베이스 차량으로 나오고 있고,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스탠다드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두 가지의 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피아트 듀카토에 이렇게 다양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차량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피아트 듀카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의 폭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C와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제조사가 만드는 차량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내 제조사 역시 해외 제조사들처럼 좋은 차량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차량들을 좋은 가격에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캠핑카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는 차량들을 가지고 정말 국내 제조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로는 국내 제조사들에게도 좋은 차량들이 공급이 돼서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정말 좋은 차량들 좋은 가격에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차이점은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해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해서 차량을 만들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차량들을 만들면서 대중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레이아웃들을 만들어냈고, 또한 그런 레이아웃들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클래스 C 차량 중에 리모르 차량과 그리고 엘락 차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아드리아 차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고 계신 레이아웃이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레이아웃이고요. 길이가 7.3m 정도 되는 차량에서는 이렇게 뒤쪽에 11자 베드를 놓고 앞쪽에 거실 공간이 있고 침실 공간으로 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바로노 73을 봤을 때도 비슷한 길이에 뒤쪽에 11자 베드, 앞쪽에 거실과 침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아드리아의 차량을 봤을 때도 비슷한 길이에 이렇게 뒤쪽에 11자 베드, 앞쪽에 거실 공간, 또 침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레이아웃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제조사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을 만들고 또 레이아웃 또한 거의 동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의 차량들은 검증되어 있는 레이아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뭔가 불편하지 않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커스텀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 대비해서 업력이 짧고 상대로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작은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레이아웃의 시도가 가능하고, 소수 판매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커스텀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것들을 가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같은 차량을 가지고도 업체별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레이아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차량을 고를 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제조사가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검증된 레이아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레이아웃도 분명히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해 볼 주제는 만듦새, 흔히 많이 얘기하는 빌드 퀄리티입니다. 해외 제조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살아남은 회사들만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M&A를 통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서로 공유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형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의 마감 차이와 소재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만듦새는 분명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해외 제조사들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제조사는 캠핑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정말 꼼꼼히 제대로 만드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정말 허술해 보이는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국내 시장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회사들만 살아남고, 또 M&A를 통해서 전체적인 만듦새, 빌드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만듦새, 빌드 퀄리티 부분은 분명히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긴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꼼꼼하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다면 다양한 회사들 가운데 좋은 회사들을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옵션입니다. 해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제조사와 유럽 쪽 제조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내와 같이 노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청수통이나 오스통 같은 것들이 작고,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옵션들을 기본 장착하고 있지만 유럽식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제조 후에 옵션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유럽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씀하시는 깡통 차량들이 수입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깡통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럽에서는 그렇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노지를 선호하고 풀옵션을 선호하는 국내 유저분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큰 청수통과 오스통을 가지고 있고, 빵빵한 전기 사양들을 갖추고 있고, 국내 차량의 정말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인 바닥난방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분들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갖춘 상태에서 차를 잘 출시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제조사 차량도 바닥난방을 제외하고는 국내 제조사 차량과 같이 옵션을 추가 장착을 하면 비슷한 옵션 사항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의 옵션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해외 제조사 차량에 그 옵션들을 더했을 때 가격이 어떤지 보시고, 똑같이 옵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해외 제조사 차량, 국내 제조사 차량을 같이 비교해서 어느 차량이 더 나에게 매력적인가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바닥난방이 적용되는 등의 국내 제조사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AS입니다. 캠핑카는 타면서 고쳐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캠핑카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차량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AS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S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산 캠핑카가 가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조하는 업체가 자신들이 만든 차량에 대해서 AS를 하고, 사용되고 있는 베이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할 때 부품 수급 등이나 수리하기에 분명히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 수입사가 분명히 교육을 받고 교류를 통해서 AS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지만, 사용되고 있는 베이스 차량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베이스 차량이라면 분명히 부품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차량 대비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 캠핑카가 수입 캠핑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S가 용이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국내 제조사라고 해서 모두 다 AS를 잘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S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의 카페에 들어가 보셔서 AS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유저들의 AS를 잘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업체의 마인드가 AS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수입사의 마인드가 분명히 중요한데요. 수입 캠핑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국내 캠핑카와 마찬가지로 수입 캠핑카 수입사의 카페에 들어가 보셔서 AS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국산 캠핑카가 됐든 수입 캠핑카
캠핑카가 됐던 내가 AS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가까이 있는지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산 캠핑카를 샀는데 내가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본사밖에 없어서 몇 시간을 걸쳐서 가서 AS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수익 캠핑카를 샀다고 하더라도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이내에 AS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익 캠핑카가 더 AS를 받기 용이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가격입니다. 수익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요. 제가 만약에 유럽에 사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국내 소비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유럽에서 팔고 있는 리모르 에보 66 플러스의 가격을 보면 65,000유로 정도 하는데요. 환율로 보자면 9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포드 트랜짓을 베이스로 하는 캠핑카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9천만 원에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유럽 현지가 훨씬 국내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출까지 하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넓어서 한 번에 많은 차량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상당히 저렴하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국내에 수입돼서 판매되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현지에서 운송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 해상 운송 비용이 있을 테고, 국내 수입된 이후에 수입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 개소세, 교육세 등의 세금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한 가지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기가스 인증 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 가격에 녹아들게 되고, 또한 여기에 국내에서 AS 비용 그리고 수입사들의 고정비 등이 붙게 돼서 수익 캠핑카들은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요. 국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수익 캠핑카 대비해서 운송비 그리고 인증비용 등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더 저렴한 베이스 차량을 쓰는 국산 캠핑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사와 달리 국내 시장만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든지 해서 제작 단가를 낮추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 제조사 대비해서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수익 캠핑카는 해외에선 싸게 파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국내에서 파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시고, 국내 제조사에 대해서는 또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수입사는 수입사 나름대로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국내 제조사들도 처해 있는 입장이 있다는 것 캠핑카를 리뷰하면서 많이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입 캠핑카와 국산 캠핑카의 차이점에 대해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얘기해 봤습니다. 정말 머릿속으로는 많이 생각했던 주제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정말 부족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